Okay, today we will have a project presentation by Mr. An Chu on statistical analysis on features of actual energy consumption of office buildings in South Korea. Okay, you may. 네, 팀4 안기현 추환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특성을 확인하고자 어떤 통계적 분석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기법을 이제 통계적 분석, 그리고 어떤 상관성 분석에 대해서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처음에 앱스트랙트를 시작해서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시각화하는 과정, 그리고 시각화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얻은 과정,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소비 현황에 대해서 또 추정하는 방법, 그리고 에너지 소비와 어떤 건물의 다른 특성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방법, 그리고 이제 어떤 기저에너지를 추정을 해서 건물의 운영 시간을 확인을 하고 그것과 에너지 소비의 상관관계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트랙트인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 건축물 에너지 소비 현황에 있어서 많은 에너지 절감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시도가 되고 있지만, 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단순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을 어떤 공사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최근에 공개된 건축물 에너지 소비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결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개요는 이제 국내 건축물 에너지 소비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고, 향후 이제 정책 및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 이제 접하게 된 R을 이제 실제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에 활용하면서 R을 학습하고 익히고자 하는 팀의 목표가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은 많은 보람찬 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수집과 매칭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를 자신의 목적 및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방법에 맞춰서 변형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를 했고, 그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건축물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은 어떤 건물의 특징에 대해서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사용량에 대해서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주소를 기준으로 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로 활용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상은 이제 서울시 업무용 건축물에 한해서 했고, 총 4,603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포함하고 있는 목록은 주소는 이제 구, 동, 지번 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층수는 지상 층수, 지하 층수, 연면적, 엘리베이터 대수, 그 다음에 용도, 주용도, 부용도, 준공연도, 에너지 사용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도는 다양한 용도를 데이터베이스가 포함하고 있으나, 이제 저희는 업무용 건축물에 한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건축물 위치를 가시화한 것을 이제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 지도상에서 이 파란색 마킹된 부분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한 건축물 위치입니다. 이 그림 또한 R을 통해서 주소를 이제 위도와 경도 좌표를 얻고, 위도와 경도를 지도에 매핑하여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각화를 통해서 보다 더 사용자가 직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작업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것을 한 목적은
빅데이터 개념으로 어떤 방대한 양의 건축물 데이터베이스의 분포 및 에너지 소비 현황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다면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 전에 보다 이제 직관적이고 어떤 간편한 데이터의 추세, 현황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화하는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시각화하는 정보는 연간 전기 에너지 사용량, 가스, 1차 에너지, 그 다음에 준공연도에 대해서 먼저 시각화 작업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이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후화된 건축물은 이 강북 쪽에 밀집을 해 있는 반면에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분포는 다양하게 이제 그 준공연도와 구분 없이 어떤 노후도와 구분 없이 분포 현황이 모든 지역구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에너지 사용량과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분명하지 않다고 시각화 정보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단위 면적당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는 현황인데요. 네,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건축물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건데, 네. 네. 붉은색으로 갈수록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건데, 붉은색과 이제 사용량이 높고 낮은 게 모든 지역구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가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많이, 스펙트럼이 전반적으로 모든 걸쳐서 모든 지역구에 분포했고, 가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에너지를 봤어도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구가 특별하게 많이 쓴다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정도로 네, 모든 지역구에 걸쳐서 있지만 어떤 준공연도, 건물의 노후도는 종로구 쪽에 이제 노후된 건축물이 많이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한번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념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 데이터는 어떤 추세를 어떤 현황을 갖고 있구나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통계치를 확인을 한 건데요. 수치를 얻어서 그 데이터 시각화를 얻은 정보를 이제 숫자로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는 작업을 수행했고요. 우선은 박스 플롯을 통해서 먼저 이 데이터의 추세를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라인은 미디언 수치고 그다음에 25%, 75% 바운더리에서 이 데이터 월별 에너지 사용량 분포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한 건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월별 추세를 지역구 단위로 나타낸 건데, 이제 강남구 쪽이 좀 많이 강남구, 종로구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군에 비해서 미디언 수치가 높고 분포가 좀 높게 형성된 것은 월별 에너지 소비가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월별 추세를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월별 추세를 얻고, 그다음에 1차 에너지에 대해서도 월별 추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별 패턴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치를 통해서 지역구에 대한 약자로 적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월별, 그다음에 평균값, 어떤 25% 컨텔, 55%, 75%에 대해서 다 값을 얻고, 이제 1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강남구 쪽이 많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을 확인을 했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구에 대해서 다 데이터 수치를 얻어둔 상태로 또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한 것은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특정 지역구에서 건물을 이제 확보를 했지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포함하지 않는 건물도 그 어떤 지역구적인 특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요. 그 DB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유추하기 위해서 컨트롤 플롯을 통해서 지역의 에너지 소비 현황 밀도에 대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 사용량 및 준공연도를 일정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그 각 등급별 어떤 건축물의 분포 현황에 대해서 직관적인 확인을 한 게 목적이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전기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0에서 40, 40에서 80, 80에서 120, 120에서 160, 160에서 200, 200 이상에 대해서 6단계로 구분을 하고 각 등급별 이제 건축물의 분포 현황이 어떤지를 이제 컨트롤 플롯으로 이제 확인을 한 건데 주로 이제 낮은 에너지 소비를 갖고 있는 건축물은 모든 지역구에 있어서 분포를 해 있고 그 다음 낮은 수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쪽 종로구, 그다음에 서초구, 강남구 쪽에서 점점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패턴은 가스의 사용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강남구 쪽에, 그리고 약간의 이제 종로구 쪽에 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고, 그 다음에 준공연도, 그러니까 건물의 노후도에 있어서 확인한 결과, 노후도가 가장 오래된 많은 건축물은 주로 종로구 쪽에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한 결과를 얻었을 때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건축물은 강남구, 서초구에 주로 밀집해 있는 반면, 밀집해 있으며 중구 및 종로구도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는 전기 및 가스 에너지 사용량이 높으나 1차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강남구 및 서초구에 밀집해 있었고, 이제 보통 평범한 수준의 에너지 사용량은 종로구 및 중구, 낮은 수준의 이제 에너지 소비는 전 지역에 걸쳐서 분포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노후화된 건축물은 종로구에 주로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분석한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상관관계를 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왜 하려고 했냐면 노후도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현황이 크게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데이터가 분석이 됐는데, 기존의 정책은 어떤 정책 및 기술 개발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전제 조건이 맞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그 전제 조건이 밀접하게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이 이제 그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정책이나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상관성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먼저 준공 연도와 에너지 소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가시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스캐터 플롯으로 확인을 한 건데요. 각 구의 에너지 소비와 그다음에 X축은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면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1차 에너지에 대해서도 1차 에너지와 준공연도에 대해서 각 지역구별로 분석을 해봐도 명확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서 절감해야 된다는 기존의 생각과는 달리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얻고 있었고, 그래서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성능 및 설비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 성능과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사용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들이 에너지 소비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이어서 분석을 수행한 내용인데요. 데이터베이스가 포함하고 있는 건물 특징 정보하고 에너지 사용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스캐터 플롯과 컬뮬레이션 매트릭스를 이용을 했고요. 결과는 DB가 포함하고 있는 건물 특징 정보는 에너지 사용량과의 상관관계가 마찬가지로 부족했음을 확인을 했는데, 특징 정보라는 것은 저희는 연면적, 층수, 준공연도, 어떤 지역구의 위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인데요. 이제 X축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가로축은 이제 연간 전기 에너지 사용량, Y축은 가스 에너지 사용량인데, 에너지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없고, 단순히 이제 포인트는 1차 에너지 사용량의 정도인데요. 이제 낮으면 그냥 낮은 거고, 높아질수록 이런 그냥 명확한 구분이 없는 패턴을 다 보이고 있고, 에너지 사용,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 사용량과 준공연도의 관계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스 에너지 사용량과 준공연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없고, 각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잠깐만. 네. 추분이 그래프 설명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 그래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사용량, 가스 사용량, 그리고 준공연도, 층수, 그리고 연면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스캐터 플롯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다섯 가지 요소와 이 다섯 가지 요소로 건물의 각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결과 이 각 기준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전기 사용량과 연면적을 살펴보았을 때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연면적이 클수록 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500에서 750 이상 정도 500에서 750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볼 때 주로 이 데이터를 보았을 때 이 연면적과 그렇게 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층수를 보았을 때 이 층수와 층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데이터의 이 산계도를 보았을 때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그래프가 5/5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전기 에너지 사용량, 가스 에너지, 그 다음에 준공연도, 층수, 연면적을 총 5가지 특징에 대해서 각각 이 5가지가 이룰 수 있는 각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각 한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만약에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상관성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명확한 선형이 관계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모든 평면을 보면은 명확한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면의 전반적인 곳에서 데이터가 산점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그 둘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데이터를 각 등급으로 구분한 이유는 상관성이 있을 때 이 1차 에너지 사용량의 분포가 어떤 식으로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이 산점도 내에서도 1차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의 특징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기에는 이들의 데이터가 명확한 관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콜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그려본 건데, 콜릴레이션 플랫을 그린 건데요. 이제 월별 전기 에너지 사용량, 그 다음에 연간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월별 가스 에너지 사용량, 연간 가스 에너지, 어떤 지역구, 준공연도, 층수, 면적, 1차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X와 Y축에 두고 그 다음에 각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체크를 해본 것이고 이제 파란색 쪽으로 색깔이 짙어질수록 완벽한 이제 선형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로 짙어질수록 그 반대의 선형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이제 하얀색에 가까워질수록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제 1차 에너지 사용량,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사용량과 그 세부적인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전기 에너지와 가스 1차 에너지는 이제 명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오나 그 외를 제외하고 건물의 특징 정보는 아무것도 이제 명확한 관계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각 건물 특징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확률 밀도를 체크를 해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연면적에 대해서 누적 확률 밀도를 그린 것이고, 이제 그래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에너지 사용량의 1차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등급을 구분을 해서 어떤 연면적에 대해서 이 1차 에너지 사용량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준공연도에 대해서 1차 에너지 사용량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1차 에너지 사용량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가스 에너지에 대해서, 층수에 대해서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것이고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도 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확률 밀도가 이 각 특징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로는 에너지 사용량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데이터를 추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과제에서는 기저에너지 사용량을 추정을 해서 기저에너지 사용량을 통해서 운영시간을 추정을 하고 운영시간이 이 에너지 사용량과 어떤 관계를 미치는지를 체크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기저에너지 사용량은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로 이제 구성될 수 있음을 가정을 해서 그다음에 이 기저에너지 사용량을 뽑고 시간을 추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과 에너지 사용량과의 관계를 이제 추정을 해본 건데요. 보시는 스캐터 플롯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사용량은 건물의 운영 시간, 사용자가 그러니까 건물을 얼만큼 쓰느냐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라인 축이 퍼지고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은 그 지역의 그 건물의 어떤 이 내부 발열적인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울기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기울기가 어쨌든 모든 구에 있어서 기울기가 형성된 것은 이제 그 에너지 소비와 사용량이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고 1차 에너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도 아까 준공연도와는 달리 어떤 선형적인 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에 대해서 이제 확률 밀도하고 누적 확률 밀도로 확인을 해본 건데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일반 확률 밀도고, 이제 위쪽에서 라인으로 그려진 게 이제 누적 확률 밀도 그래프고, 이제 이 각 구별로 이 운영 시간에 대해서 확률 그래프를 확인을 해봤을 때, 어떤 강남구에서나 어떤 동대문구 운영 시간이 많은 건축물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확률 그래프를 QQ 플롯으로 그려봤을 때 이 확률 밀도에 대한 어떤 누적 확률 밀도, 그다음에 이 확률 분포 함수에 대해서 정규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외에 많이 벗어나는 이런 아웃라이어들에 대해서 검출을 함으로써 운영 시간이 특별히 이제 많이 있는 건축물의 위치를 가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후화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다른 건축물 특징 정보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으나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다른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본 결과 에너지 사용 시간이었으며 그 절대적인 이 건물의 사람이 건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에너지 소비에 밀접한 연관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물의 기존의 어떤 성능을 줄이고자 창호를 개선하거나 시스템의 효율, 어떤 시스템의 운영 전략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인식과 어떤 그에 따른 그 인식에 기반한 행위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각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파이널 코멘트는 저의 경우는 3월 기계학습 관련해서 수학적 배경 지식의 학습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좀 다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PBL 수업이기도 하고 학기 초에 처음 해보는 PBL 수업이어서 다소 좀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근데 또 수업이 진행될수록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제 많이 느끼기도 하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계속 적극적인 수업 환경 조성을 해주셔서 점차 익숙해져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많은 도움을 얻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기계학습 관련 수학적 배경 지식을
얻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와 관련된 문헌을 보다 보면은 예전에는 다소 이제 어렵고 조금 건너뛰려고 했던 그런 이론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친숙하게 돼서 뭐 어떤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느끼게 돼서 이제 매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R 프로그램을 이 프로젝트에 활용을 해보면서 직접 다뤄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서 향후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 수업에 임한다면, PBL 수업 임한다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과 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제 건물 에너지 및 빅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수집 및 필터링을 맡았었는데요. 보통은 저는 로우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지만, 이 로우 데이터 안에 손실 같은 거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면서 이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연구 목적에 맞도록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연구 결과가 많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들의 리모델링 전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계산 방법을 개발하는 중인데요. 본 프로젝트를 이용하면서 꼭 기존 노후화된 건물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임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연구 배경에 대한 통찰력을 확장시켜 줄 수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동료 학생 및 교수님이 이 업데이트한 자료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Q&A에 많은 참여를 하지 못해서 이 지식 생산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이후의 연구에 이런 지식을 접목해서 많은 지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보태면, 자, 이제 지금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 했는지 과정을 좀 더 보충 설명하시죠. 네. 우선 데이터를 얻는 과정은 정부에서 공개한 데이터베이스였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는 두 곳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곳에서 각각 공개한 데이터베이스는 건물 특징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와 에너지 사용량에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특징은 주소, 연면적, 용적률, 주용도. 실제 들어가서 다운받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연면적, 면적별 에너지 사용량 통계가 이제 지역구별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번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도 어떤 각 데이터베이스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이 자네들이 한 걸 보고서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해볼 수 있도록 파일을 다운받고, 그리고 그 파일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로딩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정부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요, 회원가입을 거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여기서 공개하는 에너지 사용량 통계라든지 녹색 건축 정보, 그다음에 지번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파일 다운받은 게 좀 디렉터리 있어요? 여기 없습니다. 그게 자네가 한 게 얼마큼 신뢰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것은 네. 자네가 보고서 발표하잖아. 네. 논문이 나오잖아. 네. 그럼 다른 사이언티스트가 네. 그걸 따라서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네. 그래서 그 사람도 이걸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이 거기서부터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그 중간 과정을 숨겨놓으면, 네. 그러면 바로 그게 황우석 교수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절대로 그걸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자기만 알고
그렇고 알려주지 않고 하는 그런 건 과학 논문이 아니야. 네. 그런 건 인정하지 않아. 네. 그래서 논문 나오면 얘기하지. 그 사람이 한 대로 똑같이 해봤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 같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걸 신뢰할 수 없다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나오면 그러면 그 논문이 바로 제퍼디에 들어가지.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걸 다시 검증하라고 요구하지. 네. 정확하게 하라고. 그걸 답을 못하면 그럼 그거는 엉터리 논문이다. 즉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몇 번 해서 70% 그 성공 가능성으로 했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해보니까 20%밖에 성공 가능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전혀 낮은 게 아니잖아.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뭐가 비리가 있다. 즉 실제로는 7번 하고도 자기 실제로 2번 만에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이의를 제기하잖아. 네. 그걸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제퍼디에 들어가지 않게끔 네. 해야 되는 거야. 네. 자기가 진짜 소개하는 것은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네. 그 과정이 매우 클리어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나온 유의미한 그 결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네. 그 시뮬레이션하고 하는 그 과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야 돼요. 따라서 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오케이. 그러면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뭐 지금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 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네.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까 할지라도. 그래. 어쨌든 그 한 과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A 플러스 받기를 포기한 거야. 그런 발표는 그런 보고서는 절대로 최고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최고 전화를 실릴 수도 없고 아무리 그게 다듬어지더라도 그걸 염두에 꼭 둬야 될 거예요. 네. 자, 설명 마무리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받은 것을 이제 R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준비하지 못해서 네, 좀 보여드리기는 어렵나. 네, R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구글에서 주로 저는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 R 사용하고 하는 인유가 여러 번 했잖아. 네. 그런 과정이 어디에 다 설명 올라와 있잖아. 우리 동영상 강의도 올려놨잖아. 네. 그걸 인용해서 해주면 똑같은 걸 반복해서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같은 내용. 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하는 법, 다운받는 법, 어떻게 돌리는 법, 명령어 어디 있는 거,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내가 웹투서도 이미 다 해서 가르쳐줬고, 네. 그걸 동영상으로 보여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프로그램은 이미 깔려있다고 보고, 데이터는 이렇게 다운받았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돌렸더니 이 그림이 나왔다는 것을 예로 그 중에 한두 개만 보여줬으면 되는 거지. 네. 그렇죠? 네. 마무리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사실 다 코드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검색하고 받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 아이캠퍼스에 올라와져 있는 R 학습 예제 같은 것을 다 업로드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참고를 해서 분석한 그렇게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코드가 지금 보고서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서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도 큰 감점 요인이 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돌려서 똑같은 그림이 나올 리가 없지. 그리고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이 다르게 코드를 짤 테니까. 네. 그 코드가 어펜딕스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코드를 가지고 해보면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그 코드를 읽어보고 그 코드가 제대로 된 건지만 검증되면 그 결과가 신뢰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냥 내가 해봤더니 뭐 했다 그러면 그걸 다 비밀을 한다 그러면 그건 보고서가 될 수가 없지.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지. 네. 어펜딕스가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한 거 이미 봐서 알겠지만. 네. 마무리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기존의 DB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저도 이제 생각지 못했던 결과를 얻게 돼서 네, 유용하게 향후 연구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kay, they have shown what they have done, and they used the data that they draw from the government open sources, and they used R software
to learn those programs. They will attach those code that they used to finalize their project. Okay, I think that's the end of this presentation. Okay, thank you.